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강 과장님 오늘 매꼼 하시네요. 깔끔하고 잘생겨 보인다의 경상도 사투리 우와,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화질이 안 좋아질수록 제 미모가 빛을 발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약간의 저화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저화질 세상. 요즘에 너무 고화질이 많아요. 4K 세상이라서. 강 과장님 라이브 처음 보는데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네, 좀 카리스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십시오. 오, 산골 이유식 밀키트 써보세요. 가격도 좋고 재료도 좋고 너무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유식 일단 7일 거 샀는데 산골 이유식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야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아니면 고기인데 좀 손질하기 힘든 닭고기 같은 경우는 큐브로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시판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앞으로는 먹일 건데 어떤 시판이 제일 잘 맞을지 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대전 갔을 때도 좀 먹여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전에 대전 갔을 때 이유식을 사서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3개인가 사가지고 먹여봤는데 잘 먹더라고요 또. 예나 콩콩님, 저는 돌준맘인데 혹시 하윤이도 돌잔치 하나요? 그냥 가족들끼리 할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 뭐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일단 부모님들은 그냥 조촐하게 하자고 일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쩔루 브이로그님, 50일 아기 잘 재우는 방법 노하우 공유 부탁드려요. 미치겠어요. 근데 저희가 했던 방법 중에 좀 누구라도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방법은 좀 약간 그 수면하는 시간이랑 깨어있는 시간이랑 이런 거를 약간 패턴을 좀 맞춰주면은 확실히 좀 더 잘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시간에 기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간을 좀 맞추고 자는 시간 맞추고 이거를 한번 일단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수면 교육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는지는 좀 이제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서혜민님, 저는 5개월 아기 키우는 육아맘이에요. 하윤이는 어린이집 몇 개월 때 보내실 예정인가요? 저는 복직해서 돌쯤 보내려는데 너무 슬프네요. 네, 저희는 아마 조만간 어린이집을 갈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유자 씨가 내년 초에 복직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일찍부터 자리가 일단 나서 자리가 나서 일단은 가서 조금 이제 한두 시간씩이라도 적응을 좀 시켜보고 복직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완벽하게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거를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 과장님 유튜브 저희 남편 교육 영상으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의 교과서. 와.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올렸던 영상 이후로 약간 논란이 좀 생겨가지고 네,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 상황을 조금 뭐 이제 와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점심을 먹고, 그러니까 유자 씨는 점심을 먹었었고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수박을 좀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수박을. 유자 씨는 이제 배가 부른 상태였었고 저는 이제 수박을 먹었으니까 엄청 배부르진 않지만 막 그렇게 또 배가 고프지도 않은, 그러니까 뭘 꼭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어쨌든 안 먹은 상태니까 어떻게 따지면 수박을 먹긴 했지만, 그래서 유자 씨가 내가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라. 뭐 좀 비싸기도 하고 식사를 할 만큼 배가 고프지는 않아가지고 뭐 먹지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자 씨가 전부터 컵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배 안 고픈데 컵라면 대충 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왜 편의점 커피 먹냐고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참 인스타 릴스에 편의점에서 이렇게 섞어 먹으면 좋은 뭐 커피 조합 뭐 이런 거가 많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부부가 그렇겠지만 릴스를 보면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이런 거 있대? 뭐 맛있겠다 뭐 이런 거 있대? 맨날 이제 주고받고 했었었는데 다음에 편의점 가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진짜 맛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마침 이제 편의점 간 김에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돈을 아끼려고 컵라면을 먹고 돈을 아끼려고 편의점 커피를 마신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봤던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혼났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근데 그거 외적으로 그냥 최근 저희의 이제 소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기는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유자 씨는 배가 고픈 것 같다. 강 과장 때문에 눈치 봐서 못 먹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유자 씨랑 얘기를 했죠. 당연히 배가 고팠으면 밥을 먹었겠죠? 아니 무슨 제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공산당 남편도 아니고 아내가 배고프다는데 아울렛까지 갔는데 안 돼. 이번 달 식비 떨어졌으니까 컵라면 먹어야 돼. 그럴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지. 진짜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실수를 했던 건 뭔가 어쨌든 그렇게끔 느끼게끔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때 상황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점. 그건 어쨌든 영상을 제작한 제 잘못이고 평소보다 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언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네,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울렛을 어쩌다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도 많으면 막 서너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산책 삼아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강 과장님 이사는 어디로 가실지 윤곽이 잡히셨는지요? 아직은 안 잡혔습니다. 아직은 안 잡혔고 유자 씨 친정 근처로 가는 게 나을지 처가댁 식구들이 이제 이사가 약간 계획이 살짝 있으셔가지고 정확히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어쨌든 유자 씨 회사를 두 곳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곳 근처 한 곳이거나 아니면 그 두 곳까지 출퇴근하기 용이한 곳 어느 중간 지점쯤 어딘가. 강 과장님 같은 질문 세 번째인데요. 하윤이랑 진짜 복붙이신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양가 부모님 의견도 궁금해요. 복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더 복붙이었는데 조금씩 저희 느낌에는 그냥 엄마 느낌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은 그러니까 처가댁에서는 저 많이 닮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 부모님 쪽에서는 뭔가 자꾸 부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유자 씨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세종 오셨던데 그날 그 45층 카페에 지나치면서 오랜만에 가볼까 하다가 집에 왔는데 괜히 아쉬웠어요. 그러셨군요. 한번 오셨으면은 아쉽다. 저희랑 커피 한 잔. 근데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갔는데 45층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메타 45였나? 맞아요. 맞나? 아무튼 그 김유라 작가님이 세종에 살고 계셔가지고 방문을 했다가 같이 갔는데 정말 뷰가 끝내주더라고요. 진짜. 네. 코리아 푸드님, 강 과장님 아파트는 반등했나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미미한 반등인가요? 반등한 것 같았는데 또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갑자기 막 거래가 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네, 역전세를 대비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 과장님, 유자님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고요. ISFP. 네. 제 MBTI는 아는데 잘 몰라요. E랑 I의 이제 차이 정도만 알고 그 뒤에는 잘 모릅니다, 사실. 영희로그님,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피자 아니신가요? 피자돌이. 피자네. 간장 새우덮밥. 먹고 싶은데. 새우 못 먹으시잖아요. 새우 알러지 있어가지고. 불쌍해라. 제가 예전에 그 홍대개미인가 강남역인가 어디 근처에 있었어요. 가끔 갔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 새우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몹쓸 저주에 걸려가지고 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새우 좋아하는 사람이 새우 알러지라니. 그러니까 30대가 훌쩍 넘어가지고 갑자기 알러지가 생겨버려가지고 저도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뭔가 큰 잘못을 했나봐요, 제가. 그쵸?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랑 소래포구 가가지고 대하를 먹었는데 먹고 집에 왔죠. 근데 화장실에서 있는데 갑자기 모기가 제 다리를 엄청 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긁었죠. 계속 긁었어요. 막 허벅지에도 물고 막 다리 막 종아리도 물고 계속 모기를 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긁고 이제 딱 일어났더니 진짜 모기가 진짜 무슨 한 200방은 물린 것처럼 다 온 다리가 다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모기가 아니었고 그냥 두드러기 증상이었고 팔이랑 이런 등이랑 이런 데가 모기 막 물린 것처럼 막 올라오길래 그냥 뭐 가렵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방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식도가 뭔가 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쫙 조여지는 느낌이 들면서 와 이러다 갑자기 기도가 부풀어 오르면 어떡하지? 숨 막히는 거 아니야? 숨을 못 쉬는 거 아닌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응급실로 쐈죠. 주사 한 방 맞으니까 싹 내려가더라고요. 다행이다. 주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캐시의 하루님, 하윤이 신생아 때 두상 모양 때문에 아산병원 진료 예약하셨다고 했는데 병원 가보셨나요? 하윤이 괜찮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져가지고 네,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약은 했었었는데. 네.
구수수님, 이제 32주 된 임산부인데 자연분만 예정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와. 유자님 출산 영상 여러 번 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있어요. 아, 너무 떨리시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쯤에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고, 출산 당사자 유자 씨는 정말 많이 불안했었는데. 네, 엄청 네. 긴장했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아기를 만난다는 생각에 그냥 힘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무통주사나 이런 의학의 힘을 좀 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의료진들이 같이 옆에서 이제 뭔가 도와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태연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너무 의연하게 이제 행동을 하시니까, 왜냐면 그게 직업이시고 매일 맞아. 이제 산모를 아기를 볼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긴장을 풀어주는 맞아.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뭔가 같고. 프로페셔널 하셔 보이고. 그치. 만약 의사 선생님, 어이구, 어떡하지? 막 그럼 더 떨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유자 씨도 그랬대요. 하다가 좀 안 나오니까, 옆방 갔다 와야 되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듣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분만실이 여러 개가 있고, 안 돼요 하면서 나 힘줬잖아. 이제 여러 명의 산모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주시다 보니까. 네네. 정말 순산하시길 너무 바랄게요. 그러실 거예요. 이또리님, 유자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요리 배우게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 배워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게요. 빨리 말씀하세요. 해주신다면 전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아, 그래. 근데 라면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라면이랑 어묵이랑 계란, 삶은 계란이요. 네. 최윤영님, 부부싸움도 하시나요? 싸우실 때 화해하는 방법 궁금해요. 부부싸움 당연히 하고요. 엄청 자주 하진 않는데, 점점 이제 뭔가 결혼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싸움 하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긴 하는 것 같고, 네. 싸울 때 화해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와서 화해를 하는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냥 좀 더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바꾸거나. 네, 한 명이 이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좀 최대한 받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혹시 그때 또 한 번 더 싸울 수가 있어서 맞아. 그때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이제 조금 이제 풀어보려고 뭔가 애교를 부리면서 다가오는데, 상대방이 막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러지 않으시기를. 강 과장님의 애교는 어떨지 감이 안 옵니다. 땀방울. 아주 그냥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왜 안 보여주시죠? 영상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네. 언제 한번 저희 애교를 보고 싶으면 저랑 싸우시면 됩니다. 제가. 네. 꽃도 맘마님, 팬미팅 계획 없으신가요?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한번 할까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영부영 흐지부지 됐었는데, 하윤이가 조금 크고 할 것 같고, 왜냐면은 어쨌든 팬미팅을 하면은 뭔가 저희가 앞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 진행도 하고 하는데, 하윤이가 혹시라도 보채거나 그러면은 뭐 갑자기 애기를 들고 무대 뒤로 가서 뭔가 또 막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크고 이제 어디다가 하루 정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엄마 하루 정도 떨어져 있어도 너무 보채거나 울지 않는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구독자분들 몇 분씩 종종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는 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소소하게 너무 많이는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뭐 한 4명에서 한 6명 이 정도 사이 저 이벤트로 좀 뽑아서 식사, 좀 맛있는 곳에서 식사 대접도 좀 하고. 반짝반짝님, 이제 이유식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하윤이는 양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가 안 났을 때 초기 이유식 때는 그냥 손수건에 물 묻혀서 닦아주기만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 불소 1000pm 포함된 거? 그 이상? 그거를 써야 된다고 요즘에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 지금은 실리콘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칫솔 해주고 있는데, 또 그거 말고 건너뛰고 바로 칫솔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좀 어렵긴 한데 곧 칫솔하고 치약 바로 쓰려고 해요. 이가 한 0.3mm 정도 지금 나왔어요. 이가 안 났을 때는 그냥 손수건에 묻혀서만 닦아줘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병원 갔을 때 닦아주는 거를 좀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거부감이 덜하다면서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맞아. 유자씨 하윤이 낳고 몸무게 회복하셨나요? 이렇게 몸무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한 5kg, 5kg? 4kg 남은 것 같아요. 한 4, 5kg? 네. 네, 4, 5kg 정도. 네, 아직은. 네. 그래서 옷이 좀 쨍기는 옷들이 좀 있어요.
하이니 돌잔치 고척동 고척동? 썬브론 아 고척동? 고척동 대박. 얼마지? 감사합니다. 지금 집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빌리려면. 불면증 치료방님, 형님, 누님, 신입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무서워요.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죠. 진짜 일을 너무 못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인성이 너무 별로여서 네. 팀장이 뭔가 얘 수습 끝나고 같이 일하면 뭔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들면 아, 수습 때. 수습 때 해고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거의 웬만하면은 뭐 어쨌든 입사를 했을 때 뭔가 그 업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결과물이 어쨌든 있었을 테고 면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을 테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해고 당하는 경우 그렇죠.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있긴 있습니다. 정직원은 해고 어렵지 않아요? 정직원 되고 나서는 해고하기가 좀 힘들죠. 웬만큼 사고를 치거나 일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혹시 플렉스 통장 만들어서 가끔 유자 씨랑 가평 여행 가신 거 봤는 저희가 쓰는 그 플렉스 통장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부업했던 것들 하면서 이제 모았던 돈들을 거기다 이제 넣어놓고 아주 가끔인데 어디 방송 출연을 하거나 유튜브 출연을 하면은 아주 가끔 출연료를 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유튜브 채널들은 출연료가 없는데 출연료를 줄 때 있거든요. 뭐 한 5만 원, 10만 원씩 이제 그런 거 이제 모아놓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3D 그래픽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외주했다가 받은 돈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아놓고 저희가 뭔가 갑자기 뭐 플렉스를 하고 싶다거나 어디 뭐 호캉스를 가고 싶다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하여튼 뭔가 즐기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큰 돈이 들어가는 선물을 해야 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따로 부업을 하시거나 부수입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달 그냥 그러니까 정해진 액수만큼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이제 모았다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이제 몰아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매달 저축 금액을 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으로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제 머리가 이상한가요? 아니, 쉼표 머리 폼 미쳤네요. 네. 아, 흰표 머리? 아, 감사합니다. 무니무니님, 강과장님, 유자씨 혹시 방귀 트셨나요? 시원하게 텄습니다. 방귀 트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우, 네. 지금 난리 납니다. 유자씨를 좀 네, 지켜주고 싶은데 미리 본인이 지금 본인 입으로 텄다고 말을 해버려서 아주 그냥 네, 끝장납니다. 그냥 뭐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지는 않나? 그러게요. 잘 다른 모르겠네. 부부들 다른 어떠신가요? 부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저희는 최대한 그냥 네, 행복하게 살자 이게 이제 모토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방귀를 참으면 행복하지 않죠. 네, 너무 웃겨도 행복하지 않지만 네. 꽃푸푸님 유자씨 상상이 안 가는데요. 가끔씩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이걸 한번 내가 쇼츠로 올려볼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유자씨가 네, 트럼펫 연주를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저게 가능한 거였구나. 이게 악기인지 네, 엉덩이인지 서로 신비감은 조금 남겨놔요. 네네. 아 그러니까 신비감 있죠? 저희도 그럼요. 저희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만합시다. 얘기. 그만합시다. 네네. 한희원님 수면교육 전후 육아의 삶이 많이 바뀌셨나요?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많이 바뀌었고. 와 진짜 이렇게 라이브도 할 수 있어요. 라이브도 할 수 있고 일단은 통잠을 자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재울 때 무조건 아기띠로 안거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안아가지고 재웠어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같이 그 아기 침대에 같이 이제 누워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좀 놀다가 좀 칭얼칭얼 대다가 좀 토닥토닥 해주면 혼자 잡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재우는 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면교육 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혼자서 자니까 누워서 자니까 등을 대고 자니까 너무 수월해졌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아기가 잘 시간이 다가오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요. 계속 울고 안아줘도 계속 울고 과연 재울 수 있을까? 재울 수 있을까? 왜냐면 길게 올 때 막 20-30분 동안 안 자면서 계속 울고 보채고 막 하니까 이게 막 허리도 너무 아프지. 너무 막 유자 씨도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여자들이 관절이 다 안 좋아지잖아요. 유자 씨 너무 힘들고 저는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냥
어쨌든 잘 시간이 되면 너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과연 될까? 막 그랬는데 수면 교육을 하고 나서 수면 이제 좀 패턴 같은 걸 맞추고 나서 어쨌든 재울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거의 한 10분의 1? 이 정도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 외의 시간에 아이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대신 이제 수면 교육을 할 때 아기가 이제 너무 많이 울고 막 그랬던 게 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한 너무 4, 5일. 그때 너무 힘들었지. 많이 이제 포기를 할 뻔했는데 같이 그냥 이제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다행히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댓글 보면은 애기랑 같이 자라 왜 분리수면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는 분리수면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수면 교육만 했던 거니까 네네, 오해는 없으셨으면. 아가들도 하루에 그 생체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를 편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그리고 그 우는 모습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는 게 애기들이 자기 전에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자는 애기들도 있대. 물론 그게 이전 방식처럼 나를 재워라 이렇게 우는 것도 있는데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는 게 또 우리 성인들이랑 같이 막 슬퍼서 울고 이런 거랑 좀 별개로 의사소통 방법 중 또 하나고 막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프고 그치, 힘들더라고요. 막상 울고 있으면은 안 해. 가서 이제 안아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그때 포기를 안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 이후로 이제 통잠을 계속 자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 애기도 확실히 잘 자니까 성장에도 좀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민꾸리님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새벽 수유도 이제 끊으셨어요 하셨는데 새벽 수유 이제 끊었고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보통 8, 9시 정도에 자서 아침에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깨는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잡니다. 그래서 유자 씨도 새벽 수유를 이제 끊으니까 유자 씨도 어쨌든 자기가 원한다면은 어쨌든 길게 잘 수 있게 되고 물론 이제 뭔가 중간중간에 걱정돼서 가끔 깰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수유 맞아. 때문에 강제적으로 무조건 일어나진 않아도 되니까. 그게 있어요. 약간 임신했을 때도 새벽에 계속 깼거든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새벽 수유하느라 계속 깼더니 이게 습관이 돼서 새벽에 자꾸 제가 깨더라고요. 아기가 안 깨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 참 아가를 유자 씨는 아무래도 조금 더 혹시라도 아기한테 뭔가 이상이 있을까봐 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빵이님 출산 D-37일이에요. 아마 좀 더 일찍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무 떨려요. 아이고 진짜 떨리시겠다. 네, 잘 준비하시고 한 달 남았네요. 남편분과 출산이 되었을 때 출산이 이제 임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짐을 싸고 어떻게 갈지를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애기 이제 출산 신호가 오면은 이렇게 짐 싸서 차 타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이제 막 이렇게 진통이 오니까 뭐 챙겨야 되지? 어떡하지? 저건가? 이건가?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수차례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바구니 카시트를 가지고 가서 아기를 데리고 오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바구니 카시트 같은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안전벨트로 고정을 하는 형태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수차례 남편분께 연습을 시켜서 정말 눈 감고도 타다다닥 할 수 있게끔 상태를 만들어야지. 저도 몇 번 연습해봤거든요. 동영상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해서 됐네 해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되겠네 했는데 조리원 이제 퇴소하는 날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막 아기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손도 벌벌벌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아기 막 이렇게 울다가 막 잘못되는 거 아닌지 막 싶어가지고 막 차에다 넣고 막 허리 숙였는데 허리는 아픈데 막 안전벨트는 어떻게 들어가지도 않고 막 줄은 막 다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바구니 카시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남편분께서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최소 20번 정도는 뺐다 꼈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가 멍청이라서 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울고 당황하면 사람이 머리가 백지가 되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기훈 아빠 몰라. 그러니까 아빠 나가 내 방에서 나가 너무 귀엽다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윤이 커가지고 중학생 돼가지고 아빠 나가라고. 아니 설마 안 그러게 그 전에. 중2쯤 된다 치면은 한 15년 후인데 그러니까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때쯤은 아마 유튜브가 망했을 수 있으니까 내 떡락한 내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윤아 막 그러겠지. 어떡해. 아마도
15년 후쯤이면은 유튜브를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게. 그때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때쯤에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전 스스로는 그냥 싸이월드 사진첩 보듯이 싸이월드 앨범 보듯이 하윤이와의 이제 그런 추억을 보면서 그래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까지 착했는데 중학교 되더니 찐 사춘기 때는 나가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폰만 보는 게 현실. 아 맞아 그랬던 와. 것 같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한테 하긴. 대꾸도 안 해. 왜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약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수맘님, 준비된 아빠 짱입니다. 유모차 표고 접는 방법도 쩔쩔맸던 울 쉽지 남편. 않더라고, 처음에는. 유모차를 분명히 그 매장에서 같이 고를 때는 오 좋네 이렇게 그냥 쉽게 펴지는구나 했는데 처음에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거야? 아무리 해도 안 펴지고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둥둥님 20대 중반인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네요. 30대가 되면 또 더 큰 고민이 생기겠죠.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을 겁니다. 제가 3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참 고민 없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계속 다른 이슈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고 제가 다니던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작년 여름쯤에 퇴사를 했는데 올해 봄쯤에 전 제작팀이었는데 제작팀을 다 잘랐대요. 거의 대부분. 저도 만약에 다니고 있었으면 해고 명단에 이제 무조건 들어가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퇴사를 할 때쯤에 회사를 계속 다닐지 유튜브를 계속 할지 선택을 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왜냐면 같이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는 도저히 못하겠다. 풀타임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지금처럼 하긴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회사를 선택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만드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어졌겠지만은 1년도 못 돼서 백수가 됐겠죠. 39살에. 아기가 태어난 지 돌도 안 됐는데 백수 아빠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겼을 테고. 근데 조금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 하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냥 내 일을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더 잘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고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 인정받는지를 확실한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대로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확률이 뭔가 훨씬 더 커지는? 저 같은 경우도 한 신입 때부터 7년차 때까지는 회사 일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일을 더 잘하고 어떻게 연봉을 올리고 어떻게 더 좋은 회사를 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팀장이 되고 나서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내 능력치를 인정을 받고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뭔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때는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는데 팀장이 되니까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다른 팀 팀장이랑 막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팀원 관리도 해야 되는데 팀원들은 다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엄청 뭔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국 그때 했던 그 고민들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 어딘가 가서 내가 뭔가 팀장을 하거나 리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그런 걱정을 지금도 하고 있죠. 왜냐면 그때 내가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직 20대시면 한참 일을 할 때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거대로 실천을 하시면 조금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30대 후반에 꼰대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거북이와 나무늘보님 사평원룸에서 실버타운 입주까지 정주행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와도 내가 어쨌든 올리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보겠지. 조회수가 뭐 100뷰, 1000뷰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그걸 한번 노려볼까. 최장수 브이로그 유튜버 그건 어떻게 내가 좀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때 돼서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오고 채널이 떡락을 하면은 지금 본업으로 하는 것만큼 모든 시간을 거기다 쏟진 못하겠지만 뭐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씩은 올리면서 저의 노년 라이프를 보여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때쯤 되면은 애플워치가 한 40년 뒤면 애플워치 한 40쯤 나오겠네. 맞나? 애플워치 40, 애플워치 50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애플워치가 뭔가 갑자기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신호를 어딘가로 보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그런 거 사야 되지 않을까. 맞아. 애플워치 언박싱 브이로그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갑자기 틀었는데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빠이.